첫 토익커를 위한 토익 시험 가이드. 혜미, 한나. 과연 토익 시험을 무사히 응시한 사람은? 첫 토익 시험 접수를 한 혜미와 한나. 이들이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는 어머니의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차고 온 혜미, 애플워치를 차고 온 한나, 혹시 몰라 가져온 디지털 탁상시계. 다음 중 OMR 체크 시 사용 가능한 필기구는? N년 전 수능에서 사용했던 컴사를 들고 온 혜미, 뭉뚝하고 진한 사비 연필을 가져온 한나. 시험 당일 고사장에 늦지 않고 무사히 입실한 사람은? 안내받은 대로 9시 20분까지 자리에 앉은 혜미, 헐레벌떡 9시 49분에 고사장에 도착한 한나. 다음 중 토익 시험 관련 옳지 않은 정보는? 1번. 토익 시험 만점은 990점이다. 2번. 토익 문제는 LC에서 RC 순으로 각 100문제씩 이루어져 있다. 3번. 토익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LC 약 45분, RC 75분이다. 4번. 토익은 만 18세 이상만 볼 수 있다. 다음 중 시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나 시험 도중 보관함 안에서 알람이 울린 혜미, 시험 종료 후 시험지를 가방에 몰래 챙겨 나온 한나. 드디어 고사장이 코앞인 혜미와 한나. 과연 토익 시험을 무사히 응시한 사람은? 대학교 학생증과 수험표를 챙긴 혜미, 주민등록증은 챙겼으나 종이 수험표를 들고 오지 않은 한나. 초보를 위한 토익 시험 가이드.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김혜미. 해커스 토익 LC 한나입니다. 자, 앞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초보 토익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싹 모아왔습니다. 네, 총 7개의 질문들을 가져왔는데요. 어디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베스트 고사장, 월스트 고사장에 관한 선택법인데 한나쌤이 리스닝에 관한 조금 팁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고사장 선택할 때 왜 음향기기가 중요하잖아요. 되게 맞아요. 웅웅거리는 소리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 시험장 시설 자체가 막 저렇게 깔끔하게 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이어폰 꽂고 듣는 그 음질은 어느 고사장에 가도 안 나오거든요. 최신식 기기를 써도. 그래서 평소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어폰을 꽂고 되게 클리어하게 듣지만 근데 시험장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약간 이어폰을 빼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들을 거면 저기다가 핸드폰을 놔두고 약간 웅웅대는 소리에 익숙해지게 그렇게 좀 쌩 사운드를 들어보셔야 돼요. 고사장이 뭐 베스트, 월스트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웅웅대는 소리가 있고요. 전국 어디서나. 그래서 거기에 내 귀를 맞추는 편이 좀 좋은데 쌤 그거 아셨어요? 해커스 사이트에 고사장 소음 버전 MP3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매미 울음 버전 네. 등등 맞아요.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뭐 네. 그런 것도 도움 되니까 아무튼 좀 귀를 익숙하게 환경을 못 바꾸니까 내 귀를 환경에 맞추는 쪽으로 여러분이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베스트 고사장이 뭐 집 가까운 데가 최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항상 집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본인이 안 좋아하는 부분만 피하시면 됩니다. 집 가장 가까운 곳이 베스트 고사장인데 여러분 걷는 걸 싫어하는데 혹시 학교가 너무 커서 정문부터 교실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길다. 이러면 나한테 베스트는 아니겠죠. 네. 자, 또는 뭐 책걸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요즘엔 깔끔하고 아주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나한테 조금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그렇다면 나한테 베스트는 아닐 테니까 그럼 몇 가지 사항만 제외한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나에게 베스트 고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덕을 피하세요. 맞아요. 언덕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진이 다 빠져요. 집에 가고 그럴 수 싶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고사장 자리는 어느 쪽에 앉는 게 좋을까요? 네, 고사장 자리도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배치도가 다 나와 있고요.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다만 자, 약간 자리 중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을 직접 받는 자리라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또는 창가 옆자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창가 옆에서 햇빛을 바로 받으니까 종이가 조금 눈이 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완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 교실마다 결시생이 한두 명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시생 자리를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께 굉장히 이 자리는 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앉기가 너무 불편하다 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바꿔주십니다. 가방을 던지세요, 여러분. 네, 지하철에서 던져보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침 시간을 기준으로 9시 50분까지 기다려봤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럼 그때부터 입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결시생 자리예요. 판단이 섰다면 네. 한나쌤 말대로 가방을 던지고 네, 감독관님께 저 이 자리 좀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앉아서 약간 움직여 보셔야 돼요. 이게 삐걱거리는 맞아요. 의자가 네. 많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그 시험 도중에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움직여보고 옆에 있는 의자랑 바꾸면 돼요. 맞아요. 자리도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지만 매너상 시험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를 옮겨놓는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번 문제 해결. 해결.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준비 기간에 관한 건데 보통 토익 준비 기간을 몇 개월로 잡아야 할까요, 쌤? 이거 너무 케바케인데. 맞아요. 너무 네. 케바케인데. 그 빨리 평균, 졸업- 그래도 평균. 네, 빨리 졸업하신 분들은 저는 3주도 있어요. 네, 3주. 축하, 인문반인데 뭐 보통은 한 2, 3개월? 2개월, 3개월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보통은 한 2개월 아니면 3개월 정도로 조금 짧게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지를 조금 뿜뿜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장기간으로 잡는 거는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토익은 장기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올인해가지고 딱 그 집중해서 막 방학 때 끝내야 돼요, 솔직히. 맞아요. 여름방학 네, 2달, 맞아요. 겨울방학 2달. 맞아요. 그래서 2년 유효기간이니까 그때까지 토익 걱정하지 말고 쫙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좀 추천드리는 건 2개월로 일단 목표를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한나쌤 말처럼 3주 만에 성적이 나오면 너무 일찍 기분 좋게 졸업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한 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여유를 딜레이를 수 가지고 있어요. 그쵸? 네,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약간 내가 700점 원했다. 그래서 2달 만에 땄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쌤 저 700만 받으면 됐는데 갑자기 900 받고 싶어요. 막 네. 이러고 그러면은 계속 해커스에서 보여요, 걔가. 하면 되거든. 얘 졸업했는데 왜 계속 보이지? 막 그럼 쌤 저 정기반 들어요. 네. 그 다음 달은 저 실전반 모의고사반 들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늪이에요. 토익은 늪입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면 되니까. 네. 맞아. 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기간을 이제 조금 넉넉하게 잡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딱 목표 점수가 달성이 됐는데 욕심이 생긴다 더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냥 just do it 하세요. 아셨죠? 좋아요. 끝. 자, 우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처음 공부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좋을까요? LC, RC, 문법, 아니면 단어?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공부를 딱 하겠다라고 하면 뭘부터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은 모두 다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대답 원하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네. 자, 일단 LC, RC, 문법, 단어 중에서 하나만 굳이 꼽으라면 단어입니다. 무조건 단어예요. 단어는 여러분, 자, 리딩 파트이건 리스닝 파트이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문법을 배울 때도 문법만이 아닙니다. 단어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문법 구조나 문법 공식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단어를 먼저 시작하시는 것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맞아요. 그냥 막 틈틈이 막 계속 맞아요. 단어는 봐야 돼요. 단어는 내 생활처럼. 네, 진짜. LC도 막 신발 사이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230점, 200점. 이런 분들은 단어를 하나도 안 외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LC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200도 안 나오거든요, LC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LC, RC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계획을 짰는데 LC를 하루에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RC를 그 다음날 몰아서 하고 막 이렇게 약간 텀을 두고 과목을 나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단어가 어느 정도 나는 좀 됐다.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리스닝, 리딩, 문법을 모두 다 통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간 비중은 달리할 수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리스닝이 약간 점수 오르기 조금 수월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던데 맞나요, 쌤? 맞긴 맞아요. 왜냐면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RC에 비해서 스킬이 좀 잘 통해요. 스킬.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스킬을 팍 알려드리긴 할 건데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RC에 비해서 약간 절대평가가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RC는 약간 짤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LC는 어떤 분은 3-4문제까지 틀렸는데 만점 나왔다. 막 이런 분들도 맞아요. 있을 정도로 약간 상대평가에 운이 작용하는 게 LC이기 때문에 LC가 조금 점수 빼기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리딩이나 문법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다 하란 네.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다 하란 말인데 일단 처음에는 약간 비중을 뭐 50대 50 아니면 70대 30 이렇게 비중을 조금 비등비등 여러분들이 나눠서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약간 똑똑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다 해야 되는데 순서를 정하자면 단어 먼저 하시고 조금 초반에는 LC로 약간 성적 오르는 기쁜 마음을 느끼다가 그런데 리딩이나 문법을 같이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결론은 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다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토익은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쌤, 정답 좀 알려주실까요? 굳이 말하자면 상대평가 아닐까요? 왜냐면 같은 실력의 A라는 친구가 오늘 시험을 보는 거랑 그 다음 2주 뒤에 시험을 보는 거랑 약간 실력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학생분이 쌤 오늘 오늘 완전 잘 봤어요. 막 진짜 오늘 진짜 느낌 좋아요 그랬는데 사실 너만 잘 본 게 아니거든. 옆에 있는 친구가. 다들 잘 보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잘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물토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평균 점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한 문제 실수해도 완전 가차없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토익일 때는 오히려 약간 점수가 깎여버려요. 자, 그러면 불토익과 물토익이 있는데 그때 약간 유리한 달이 있나요? 불토익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쌤? 근데 불토익일 때 오히려 졸업하는 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소주 한 잔 마시고 막 끝나고 너무 우울했는데 갑자기 성적표가 떴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참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불토익 때 많이 졸업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신청한 그 달이 불토익으로 나올지 물토익으로 나올지 사실 모르거든요. 최소 2번은 연속으로 등록을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저도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연달아서 또는 매 회차, 매달 한 번씩이라도 보라고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상대평가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이 10개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성적과 다음 달 성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일의 그 기분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분 좋은 날과 기분 좋지 않은 날과 반대의 성적이 나올 거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당일의 성적을 믿지 말고 한 번 더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근데 쌤, 물토익인지 불토익인지 누가 결정해 주는 건가요? 사실 궁금할 수 있죠. 네. 나만 어려운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만 쉬웠던 거가 궁금한데 객관적인 지표가 사실 있어. 해커스 영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시험 끝나자마자 들어가시면 전국에 이제 모든 토익커들이 모여가지고 나 오늘 이거 어려웠다. 뭐 투표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통계가 쫙 나오는 거죠. 오늘 가장 어려웠던 파트. 그 다음에 응시생 평균 난이도까지 나와요. 와, 너무 좋은 사이트.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체감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접속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음. 조금 약간 자기 평정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아, 그쵸. 나 이번에 음. 너무 망했다라고 약간 좌절 모드가 아니라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니네. 위로를 불토이겼네. 맞아요. 위로가 거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이 하실 거는 최소 2번, 최대 3번 이상까지는 계속 등록을 연달아 하세요. 그래서 대박달이 걸릴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대박달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달이 가장 좋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해결. 해결. 자, 우리 6번째 질문 가볼게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마킹은 언제 할까요? 맞아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말 이상적으로, 이거 말 그대로 이상적입니다. 네, 이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 1 끝나면 끝나고 파트 2 끝나면 마킹도 끝나고 자, 리딩 파트도 마찬가지로 파트 5 끝나면 마킹도 끝나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일단 전부 다 파트가 끝날 때마다 마킹까지 딱 끝나 있는 걸 A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 저는 B 방법 같은 경우 두 번째 B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반은 바로바로 풀면서 마킹을 하시되 반은 한꺼번에 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LC 같은 경우는 그 반이 파트 1, 2. 네. 이걸 설명드릴게요. 파트 네. 1, 2는 바로바로 하시고요. 파트 3가 32번부터거든요. 근데 32번부터는 시험지도 봐야 되고 마킹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멀티를 해야 돼요. 네, 시험지도 어려워. 보고 막. 그래서 이때는 32번부터 100번까지는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마킹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적는 거죠. 근데 맞아요. 파트 5, 6, 7은 그럼 어떻게 반을 나눠요? 파트 5, 6, 7도 마찬가지로 파트 5까지는 바로바로 문제 풀면서 마킹을 하시되 파트 6부터는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파트 6, 7은 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제를 다 풀고 한꺼번에 마킹하면 돼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죠. 플랜 B. 그런데 나는 이 파트 5 또는 파트 1, 2도 풀면서 바로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쌤. 너무 그쵸? 너무 초보자 때는 있을 너무 것 긴장하니까 무슨 시험장에서 무슨 일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쌤? 플랜 C. 그때는 그때는 있습니다. 마킹지를 그냥 시험지 밑에 감추세요. 네. 그렇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1번부터 200번까지 그냥 시험지에만 집중하는 거. 맞아요. 시험지 위에다가 그냥 여러분 정답 그냥 적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200번까지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마킹지를 꺼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 지푸라기 방법이고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시간 내에 다 마킹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확인도 할 겸 파트별을 나눠서 마킹하는 우리는 B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이게 정말 1도 안 된다. 나는 멀티가 1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방법. 저도 처음에 그렇게 멀티 너무 시작을 어려워. 네, 했었는데 일단은 시간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감독관님이 정말 1도 안 봐주세요. 정색하죠, 정색. 그러면 계속 하고 있으면. 시간이 끝나면 내야 합니다. 진짜. 그럼 나 마킹 안 했으면 어떡해요? 플랜 C는 약간 추천드리지 않지만 뭐 정 안 될 때는 어쩔 수 맞아요. 없는 거지만 플랜 A, 플랜 B 바로 즉시 마킹하는 플랜 A 그게 안 될 때면 쌤 말씀대로 반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네. 하는 거 그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 7번째 질문은 LC 디렉션스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 LC 디렉션? 잠깐, 일단 질문부터 어려워요. 쌤, LC 디렉션스 뭐 하는 시간인가요? 맞아요. 디렉션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딱 앉자마자 1번 자 풀어 이게 아니라 시험지 나눠주고 뭐 신분증 검사하고 시험을 실제로 보기까지 좀 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신분증 검사 끝나고 시험지도 받고 안내방송으로 자 이제 listening test 한다라고 시작을 해도 그때까지 1번이 시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파트 1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전문 성구가 나와서 part 1 directions 그러면서 파트 1은 이런 파트다라고 약 1분 30초 정도 계속 친절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시험지 넘기는 소리를 내요. 막 어딘가 가요.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은 막 멘탈 붕괴돼가지고 뭐하지? 나 지금 어디 나가야 되는 거야? 어디 넘겨야 되는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여유가 있다면 그 1분 30초 동안 약간 시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LC 지금 LC예요. 리스닝을 하고 있는데 디렉션스 시간은 사실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들려준다. 정답을 골라라. 마킹을 해라. 이런 얘기니까. 맞아. 그런 상황에서 리딩 문제를 푸는 겁니다. 리딩에서도 어떤 문제냐면 A, B, C, D의 앞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만 다른 품사 문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promote, promotion, promoting 이런 애들 그 문제만 쏙쏙 골라서 미리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 풀기 쉬워요, 쌤? 조금 심하게 말하면 3초, 네, 오, 2초 안에 3초. 그냥 보기, 빈칸 앞뒤, 뿅, 정답. 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이게 구조를 보고 맞아요. 알아맞추는 거구나. 해석 1도 안 해도 되는. 어허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두시다가 자, 그 리스닝 방송에 이런 게 나와요. Now, part 1 will begin. 이런 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넘기는 소리.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 시험지 넘기는 소리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샤샤샤 그러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 그래서 품사 문제 풀고 갑자기 사람들이 또 샤샤샤 하면은 now part 1 will begin. 나 시작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1페이지, 1번 사진 딱 보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근데 어떤 LC 선생님들은 그 1분 30초 그 귀중한 시간에 RC 넘어가지 말고 LC의 파트 3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미리 좀 문제 읽어놓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미리 읽어놓는 거는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RC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맞아요. 항상. 늘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이 1분 30초를 LC에 투자하는 것보다 항상 시간이 아까운 RC에 투자하는 거를 저는 LC 선생님이지만 추천드립니다. LC 맞아요. 보지 마세요. 맞아요. RC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는 RC 선생님이지만 LC가 시작되면 RC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네. 자,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아. LC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LC 디렉션이 4번 나오거든요. 파트가 4개죠. 그래서 파트 맞아. 1 시작하기 전에 디렉션 1분 30초인데 파트 1 끝나고 파트 2 들어가기 전에 디렉션이 30초예요. 네. 근데 파트 3 디렉션 들어가기 전에 30초. 30초 너무 짧은데 그때 욕심으로 막 뒤에 넘어가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럼 안 돼요. 나 이 30초 안에 또 RC 또 풀래. RC 중독돼가지고. 네. 여기 풀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영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30초는 너무 빠듯하니까 그렇게는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면 네. 나는 너무 생 초보라 1분 30초 안에 RC 넘어가는 것마저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네. 그냥 여러분 1페이지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냥 순차적으로 푸시면 돼요. 네,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책장 넘기는 소리 난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긴 그냥 나의 월드. 네. 돌을 닦으세요. 나만 있다. 그래서 어. 내 페이스에 맞춰서 1번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전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네, 꼭 디렉션에 넘어가야 되나? 이런 거 필수는 아니니까 지금 듣고 너무 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 그 시간에 가만히 들숨날숨에 집중하면서 오늘 시험 화이팅 그냥 이렇게 자기 주문을 하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익숙해지시고 가능하다면 이상적인 방법으로 LC 처음 디렉션스 시간에는 Per 5 품사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해결! 토익 시험 가이드. 자, 오늘 저희가 초보 토익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7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토익 시험 잘 준비하시고 꼭 목표하시는 점수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익 LC 공부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검색하셔서 꿀팁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해커스 영어 유튜브에는 매주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채널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작별 인사를 해야 돼요. 네, 토익을 처음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토익 시험 아자아자 파이팅 하시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